여러분 혹시 5억 만들기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쩌면 그게 가능해? 하는 생각부터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꿈만 꾸고 있을 순 없죠. 2025년 5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부동산과 주식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투자처 과연 어떤 씨앗을 뿌려야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나만의 자산 증식 노하우를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이냐, 주식이냐일 겁니다. 마치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2025년의 투자 환경은 좀 특별합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과 국내외 정책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이는 주식 시장에도 분명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은 여전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도 높고요. 또 한 가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세대별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영끌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그만큼의 리스크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세대별 맞춤형 투자 전략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됩니다. 이런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한 심층 분석이 필요합니다. 먼저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씨앗부터 살펴볼까요?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실물 자산을 보유한다는 안정감입니다. 내 눈앞에 건물이 있고 땅이 있다는 건 심리적으로 큰 힘이 되죠. 마치 흔들림 없는 든든한 나무처럼 말입니다. 게다가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대출을 활용한 레버리지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도 있어서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기도 하고요. 물가가 오르면 자산 가치도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욱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부동산 투자에는 분명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초기 자본 부담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수억 원에 달하는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죠. 게다가 주식처럼 사고 팔기 쉬운 유동성도 부족하고 매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한 보유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 문제나 공실 리스크도 항상 따라다니죠.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2025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보면 전세 시장의 안정화로 실거주자와 투자 수요가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역세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해 보이고요. 섣부른 갭 투자보다는 내가 직접 살 집, 즉 실거주 위주로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갭 투자에 나섰다가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경우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이슈가 있는 지역을 잘 선별하면 분명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잠재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미리 선점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의 핵심 전략 중 하나죠. 현재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수익률이 약 57% 정도라고 하니 이 정도면 괜찮은 씨앗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수익률만 보고 섣불리 뛰어들기보다는 지역별 특성과 미래 가치를 면밀히 분석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주식이라는 또 다른 씨앗을 들여다볼까요? 주식 투자의 매력은 부동산과 완전히 다릅니다. 소액으로도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엄청난 유동성 덕분에 필요할 때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운만 좋으면 짧은 시간에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도 있고요. 마치 빨리 자라는 작물처럼 말입니다. 스마트폰 앱 하나로 전 세계 주식시장에 언제든 참여할 수 있다는 접근성 또한 주식 투자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 늘 숙제입니다. 기업 실적에 따라 주가가 요동치고 거시 경제 상황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전 세계 뉴스와 경제 지표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멘탈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주식시장을 예측해보면 금리 인하 시기에는 성장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고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특히 AI 관련 기술주는 계속해서 유망해 보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은 이제 막 초기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들었으며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라는 큰 흐름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을 것입니다. 반도체나 바이오처럼 이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의 주식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이러한 주도주는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가며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 S&P 500의 연간 수익률을 참고해보면 주식시장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높은 수익률 뒤에는 그만큼의 리스크가 항상 따른다는 점을 명심하고 충분한 학습과 분석 후에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나에게 맞는 씨앗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의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계절과 작물에 따라 다른 씨앗을 뿌리듯이 말이죠. 연령대별로 재정 상황, 위험 감수 능력, 투자 목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10대에서 20대라면 아직 투자 경험이 많지 않고 회수할 시간도 충분하잖아요? 이때는 좀 더 위험 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씨앗을 심어도 시간이 흘러 큰 나무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복리의 마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부터 소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0대에서 40대는 어떨까요? 사회생활도 안정되고 자산 형성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죠.
주택 마련, 자녀 교육 등 목돈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해서 투자와 저축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이때는 퇴직연금을 좀 더 공격적으로 운용해서 은퇴 후를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무작정 공격적인 것보다는 안정과 성장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투자 상품을 활용하여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50대가 되면 이제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옵니다. 이때는 퇴직 자산 5억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합니다. 투자 원금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므로 너무 큰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이나 배당주 등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이라면 이제는 레버리지를 최대한 줄이고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배당주나 안정적인 인컴형 자산에 집중하고 부동산의 경우 임대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는 상품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를 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첫째, 비투는 정말 위험합니다. 대출을 과도하게 활용하면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심리적으로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갑바가 아무리 단단해도 무리한 빚은 그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안전 자산의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여유 자금을 확보해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둘째, 분산 투자는 투자의 기본입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마라 라는 말처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곳에 나누어 투자해야 합니다. 주식과 부동산, 채권 등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하고 특정 섹터나 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투자해야 결국 웃을 수 있습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농부처럼 말이죠. 인내심이 없는 투자는 투기가 될 뿐입니다. 시장의 작은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멘탈, 즉 단단한 갑바를 가지는 것이 성공적인 장기 투자의 핵심입니다. 김종혁 키움투자자산운용 본부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대 갈등은 부동산 중심의 자산 불평등에서 기인한다고요. 각 세대에 맞는 맞춤형 투자 전략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말이죠. 젊을수록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내가 심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만 투자해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는 결국 멘탈을 흔들고 포기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60대부터는 레버리지를 줄이고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으므로 현금 흐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전문가의 조언들은 단순히 참고를 넘어 우리의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5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부동산이냐, 주식이냐를 고민하는 여러분,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아는 겁니다. 나의 투자 목표,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위험 수준, 그리고 나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최적의 전략은 달라집니다.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두 개의 훌륭한 씨앗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이 몫입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꾸준함과 인내심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은 필수입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하고 나만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5억 만들기라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세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것, 그리고 여러분만의 루틴과 투자 전략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시장은 늘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하지만 확고한 원칙과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가지고 임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여정을 응원합니다. 리스펙.